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실제로 1억 모아보세요. 그게 10대로 쉽게 뜻대로 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일반 사람 중에서 정말 자기 능력으로 현금 1억을 모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 그리고 1억이 가치가 없다. 1억까지 할 수 있는 게 없다. 1억 별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1억을 정말 제대로 모으고 만져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힘들게 모아봤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진 않을 것 같아. 왜냐, 1억을 모으면서 그간의 시간들, 그간의 고생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텐데, 1억으로 별거 없다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쏟아보니 어떤 노력의 가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막상 1억을 고생해가지고 모은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해. 왜냐, 이걸 모으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요즘에 또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 관리를 못해요. 돈 관리를. 많이 못합니다. 왜 항상 경기가 안 좋으면 서민들 돈이 없을까? 돈을 벌었는데. 정말 돈을 피하는데 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피하지 않은 것도 돈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이 왜 돈이 없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해요. 나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은데. 일단 생각보다 일반 사람 중에서 사치를 부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치. 그러니까 사치가 뭐냐면 내가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도 좀 많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도 딱 필요한 데만 돈을 쓰고 나머지 돈을 안 쓰면 돈은 어떻게든 모입니다. 모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 일단 젊은 사람들 상당수가 인프라에 많이 빠져 있고, 맞죠? 근데 이 인프라가 공짜가 아니에요. 돈이 나갑니다. 근데 인프라 쓰면 이제 편하고 고생 안 하고 좋으니까 이 인프라를 쓰는 것은 이상한 거죠. 인프라는 공짜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 자주 하고, 맞죠?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고,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 많이 쓰고, 어플도 사실 따져보면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이런 것도 공짜가 아니죠. 생각해봐. 왜 그 많은 대기업들이 페이를 만들었을까? 많은 개발이 들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돈을 쉽게 쓰라고 만든 겁니다. 오히려 온라인으로 돈을 쓰는 게 더 무서운 게 뭐냐? 우리가 시각적으로 뭔가 돈을 썼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쓸 때는 몰라요. 내가 돈을 많이 썼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요금 나오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썼다고? 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버리는 안 좋은데 그 인프라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에 많은 비용을 쓰다 보니까 가뜩이나 버는 돈 적은데 남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 지금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최대한. 거의 안 써야 돼. 근데 이미 인프라 맛에 빠진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요. 왜냐? 인프라를 안 쓰면 불편하거든. 생각해봐. 인프라가 안 쓰고 살려고 하면 배달 음식도 먹으면 안 돼요. 택배 주문도 하면 돼. 그럼 답답하겠죠, 이게. 근데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살 수 있는데 여지껏 그렇게 참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될까,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소비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미 몸에 배어있으면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내가 어떤 나쁜 습관임을 알면서 이걸 뜯어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특히 여자분들은 이 소비 습관을 웬만하면 바꾸지 못해요. 왜냐면 여자분들 인생에서 뭔가 자기 어떤 나쁜 습관을 바꿨던 역사가 없어요. 여자들 인생에서 없어. 여자들은 나이 먹고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계속 안 좋아.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계속 돈이 없어요. 이게 쭉 돈이 없어요. 왜냐? 안 바뀌니까. 내가 뭔가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거를 뭔가 통째로 바꿔본 역사가 없으니까. 그럼 그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뭐 돈을 안 모은 사람은 계속 못 모겠죠. 예, 안 모겠죠. 아니, 점점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1억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이 1억이 돈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아닐 수 있는데, 근데 돈도 지분 없는 사람이 1억을 가지고 뭐 쓸 거 없다 얘기하는 건 문제 없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아쉬운데. 지금 보면 많은 서민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요? 1억이 없어가지고 아니죠. 보통 이번 달 생활비, 이번 달 월세,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빠듯한 사람도 많잖아, 이게. 그게 뭐 1억이 없어가 생기는 문제는 아니죠. 적어도 1억이라 있었으면 그렇게 막 걱정하면 살지는 않겠지, 이게. 아, 그게 잘못된 거야. 애초에 돈도 없는 사람이 돈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뭔가 평가 대상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거에 뭐냐면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서울대가 어떻고 연대가 어떻고 이거 왜 평가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랑 뭐가 달라 이게? 내가 반에서 거의 꼴등인데 어? 이 서울대 망했다고 하더라. 연대 망했다고 하더라. 이거랑 뭐가 달라 이게? 물론 요즘에 명문대가 예전 같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달라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하고. 어? 그분들이 먹고 사는 게 문제일까 아니면 일반 지방대 나온 사람이 더 문제일까?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1억을 내가 고생해서 모아본 경험이 없다면 함부로 1억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반 사람 중에서 1억의 가치를 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현금 1억 모아보세요. 진짜 든든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모으는 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보통 젊은 시절 좀 갈아 넣어야 됩니다. 네, 갈아 넣어요. 특히 뭐 집불 뭐 돈도 많이 없고 직장 다녀도 많은 돈 못 벌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돈 못 받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정말 많이. 뭐 내가 좀 돈 많이 버는 대기업 같은 데 다니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사실 돈 모으기 가장 좋은 직업이 뭐 10가지 직업이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은 제가 봤을 때는 생산직입니다. 대기업 생산직. 대기업 생산직 눈 감고 한 3년만 고생하면 모을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대기업 생산직은 돈이 안 들어요, 이게. 돈을 안 쓰려면 안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기숙사 지원되는 거 가면 좋겠지만 기숙사 지원 안 돼도 뭐 생활비 같은 거 좀 절약하면 돈을 모으기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돈 나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3년에서 한 4년 내지 뭐 고생하면 모을 수 있어요. 일반 사무직 직장은 좀 모으기 힘들 거야. 많이 모으기 힘들 거예요. 애초에 뭐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저도 어릴 때 좀 없이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좀 돈을 모아보니까 제가 어떤 거 느끼냐면 어릴 때 제가 돈 없을 때 느꼈던 불안감이 좀 없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1억을 모은다고 막 뭐 목돈을 모은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 돈 없이 힘들게 살 때하고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돈을 모아보니까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 심적 불안감이 많이 없어져요. 결핍 같은 게 많이 없어져요. 어릴 때 좀 가난한 환경에 자란 분도 아시겠지만 결핍이 다 있어요, 이게. 그게 불안해, 이게. 어릴 때 좀 힘든 가정에 자랐던 분들 알죠? 부모님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아버지 맨날 스모 깽판 치고 뭐 집에 뭐 볼로 고장나도 고치지 못하고 겨울 되면 난방도 제때 못 되고 여름 되면 뭐 집에 에어컨도 없으니까 선풍기 바람 쐬야 되는데 엄청 덥고
주광도 열악하고, 밥도 뭐 반찬도 별로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걱정이 많고 불안해요. 오히려 어릴 때 난 지금보다 더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 어릴 때. 방학 때 많이 우울했어요. 저 같은 방학 때 경우. 왜냐, 방학 때는 용돈 다녔습니다. 저희 집은. 용돈 안 줘가지고 돈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랑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방학 때면 얘기하는 게, 야, 아르바이트 뭐가 있을까? 일할 때 뭐가 있을까? 항상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면 전단지 아르바이트, 그 예식장 아르바이트, 뭐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돈이 없어 보니까 결핍을 알잖아요. 그 불안함을 알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 먹어서는 절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어릴 때 느꼈던 그 배고픔, 정서분할이 겪지 않겠다. 근데 내가 돈을 모으니까 그게 없어져요. 예. 어릴 때 좀 힘든 환경에 살다가 나이 먹고 목돈을 모아보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릴 때 느꼈던 그 결핍, 배고픔, 서러움, 낮은 자존감, 우울증 이런 게 돈을 모음으로써 없어져요. 그러니까 1억을 모은다고 해서 뭐 내가 갑자기 막 인생을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삶의 질이 엄청 좋아졌다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그런 건 없어. 이건 확실하게 있어. 멘탈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져요. 멘탈적으로. 멘탈적으로 강해져. 왜냐, 내가 이 돈을 힘들게 모아서 성과를 이루었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어떤 힘이 있어도 내가 목돈이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니까 불안할 게 없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심적 불안감이 없다는 게 이게 정말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 먹고 돈이 없는 사람 다 불안해,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잠도 제때 못 자고, 눈만 뜨면 돈 걱정 때문에 이제 얼굴색도 안 좋아요. 그 뭔가 나이 먹어도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술독이 빠지는 거야, 술독이. 네. 보통 나이 먹고 인생 힘든 분들이 그 술독이 빠진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네. 그 왜 그러겠어요? 맹년 신호는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그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을 어릴 때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는 절대 그렇게 안 살겠다고 다짐했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 먹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모으면서 살아보니까 확실히 돈을 모으니까 어릴 때 느꼈던 그 서러움과 결핍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 해도 일은 힘들고 직장에서 버티는 거 힘들고 사는 삶은 항상 고단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돈을 모음으로써 이제 멘탈적으로 건강해지고, 예, 보다 나은 미래를 뭔가 설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이 먹어서 돈 때문에 고생한다는 마인드는 없어져요. 이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나이 먹고 우리가 좀 보다 나은 생각을 하고 이 나이해지지 않으려면 나이 먹고 목돈이 있어야 돼. 굳이 1억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나이 먹고 돈 없는 사람들, 지금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여기저기서 멘탈이 깨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더 깨져 나가겠지. 왜냐, 나이 먹을수록 돈을 모으기 더 힘들고, 돈을 모으기 힘드니까 현재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을 계속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나이 먹어서 돈이 없으면 삶의 압박을 더 많이 받으니까. 네.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일할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걱정되겠죠, 이게. 그렇다고 부모한테 도와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뭔가 1억이나 자산을 모으면 적어도 불안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걱정 머릿속에 달며 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나약해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